이강인 선수의 자로잰 듯한 패스처럼 타이밍을 맞춰 추격 예산을 투입하는 역할을 자살골을 넣는 선수한테 추격 패스를 해줘야 되는 건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연락과 협의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경험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네, 국회 파행이 오늘로 70일째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단독국회 소집 의지를 내비쳤고 바른미래당도 이에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 또 국회 정상화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경 처리에 마음이 지금 급한 청와대 참모진들이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연일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와호장룡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국회 정상화 얘기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이 고비다. 뭐 이 얘기를 지금 뭐 몇 번째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정말 다음 주에는 한 의원님이랑 김 교수님 모시고 방송할 때 국회가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망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주말 지나면 국회 정상화 됩니까? 참 웃으면 안 되는데요. 네. 우리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민망해가지고 예, 좀 허탈합니다. 지금 뭐 예측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네. 근데 이번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이렇게 주는? 말씀을 이번 드리는데, 주는? 예, 네. 일단은 뭐 저희들이 국민들이나 우리도 바라는 거는 한국당까지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여야 5당이 모두 합의. 특히 네. 이제 원내 교섭단체까지면 3당이겠죠. 네. 3당 합의를 해서 정상화되는 게 가장 보기 좋고 네. 원만한 건데요. 네. 저는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게 안 되더라도 일단 국회는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개문발차라고 하죠. 일단은 문 열어놓고. 소집해서 열어놓고 다른 당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상당한 압박이 될 거거든요. 한국당이 들어오게 하는데 네. 결정적인 건 지금 보면은 좀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바른미래당 3당인 바른미래당이 좀 입장이 바뀌었어요. 오신환 원내대표가 어제죠. 어제는 이정미 대표를 찾아가가지고 네. 지금 이미 그 민평당,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은 국회를 열자고 요구해놨습니다. 본인들이 그렇죠.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한국당을 조금 더 설득하자고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 열고 싶은데 근데 바른미래당이 키를 쥐고 있었죠. 한국당은 완강한 상태고요. 황교안 대표만 해도 뭐 패스트트랙 뭐 철회 약속 안 하면 못 간다고 하는 거 한이 있으니. 네. 근데 이제 오신환 대표가 어제는 원내대표가 가서 주먹도 쥐고 이정미 대표 앞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겠다 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일 최선을 다해서 협상 타결을 해보고 네. 거대 양당 민주당과 뭐 한국당이 대립이 무산되면 독자적으로 열겠다까지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 확실하게 얘기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 양당을 했지만 그 민주당과 민평당, 정의당과 함께 자유한국당 안 두더라도 일단 국회 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뭐 하태경 최고위원은 한국당 책임이 60에서 70%다. 국회 안 열리는데 네. 이 정도 한 거 보면은 3당이 움직이니까 일단 국회 문은 완벽한 타결이 안 되더라도 열긴 열 것 같다. 열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긴 열 것 같다는 전망이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아까 한민수 의원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이 들어와서 열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근데 한국당에서 이제 조건들을 계속 새로 내놓고 있고 그 조건들을 바꿀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서 오신환 대표 원내대표 말대로라면 오늘 내일 이제 지금 이틀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당이 들어올 가능성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 제가 듣기로도 사실은 그 여야당 사이에 합의문을 다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안까지 대충 조정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변수가 생긴 게 이른바 대통령께서 이제 해외 순방 간 사이에 청와대 수석과 이제 정무라인에서 야당을 좀 불질르는 듯한 이 발언들을 하는 것이 이제 한국당 내에서 기류가 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합의문 조정을 다 끝내서 거의 다 이제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당이 갑자기 또 이른바 그 경제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네. 새로운 요구적으로 또 들고 나오니까 지금 또 새로운 복병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번만큼은 정말 이번 주말까지 해봐서 안 되면 단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경고성을 날린 이유는 네. 양쪽 다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당도 합의문 다 써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왜 또 청와대에서 나서가지고 야당을 또 속을 썩이느냐. 또 한국당도 그냥 무릎 차고 들어가면 되는데 왜 또 새로운 요구 조건을 내거느냐. 아마 3당 입장에서 답답할 노릇일 겁니다. 네. 그러면서 보면 이제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고 아마도 왜 이번 주가 고비일 수밖에 없냐면 물리적으로 7월 넘어가면 사실은 이 하계 국회라고 그래서 사실은 거의 이제 방학에 들어갑니다. 7, 8월은. 그렇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이 추경안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심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심사하는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임위 열어야 되고 하면은 다음 주 들어가면 결국 빡빡한 일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분명히 어떻게든 양당 간에 국회가 열릴지 말지는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국당도 이제는 조금 2달 이상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단 체면 치레 정도 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들어가면서 경제청문회는 좀 철회하고 그다음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국당에 대해서 청와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밑에서라도 그냥 유감 표명 정도 하고 서로 간에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미 합의문으로 다 써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저는 만장일치로 해서 여야 합의로 일정 조정하고 저는 국회가 열면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희망은 저는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안 열리는 것도 그렇고 열어야 하는 이유도 그렇고 지금 추경이 지금 핵심인 것 같긴 합니다.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든 추경을 안 해주려고 지금 국회를 안 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반면에 이제 청와대도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 뭐 이렇게 불지르는 발언 같은 걸 하는 것도 추경 지금 급하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좀 압박을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추경에 대한 그 여야의 그 입장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당에서 추경이 지금 현재 가장 급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래됐죠. 이거 4월 25일 날 추경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6조 7천억인데요. 그중에 이른바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건도 들어 있습니다. 그 재해 관련된 추경 예산 한 2조 2천억쯤 되고요. 나머지 이제 거기 안에 미세먼지 대응도 들어있고 현재 경기 뭐 하강이라는 거는 야당이 매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뭐 경제를 더 회복시키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 한 4조 5천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그 여당에서는 좀 더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정부에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짜온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적시에 오직하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물론 뭐 저기 이강인 선수 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강인 선수까지 그 빗대가지고 좀 자로 잰 듯한 패스, 적재적소에 들어간 추경 이게 돼야 된다. 물론 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걸 또 빗대서 자살골을 넣기 때문에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70일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즉시성, 적재적소성이라는 걸 따진다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좀 늦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 시기를 놓치면 그 7, 8월 진짜 국회 휴직이 비슷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바로 정기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넘어가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한국당의 요구 조건 있잖아요. 전 이제 정개특위위원장이 심상정 의원을 또 뭐 바꿔달라 뭐 이런 요구를 그 얘기도 언제도 했다고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나왔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참 심상정 의원이 삼선되면서 처음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2004년도 진보정당이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원내로 첫 진입한 이후에 처음 맡은 위원장 자리입니다. 이게 상임위원장이죠. 그래서 이게 여야 5당 간에도 그렇고 그렇게 합의도 되고 하는 상태에서 맡았을 텐데 뭐 저는 한국당이 끝까지 심상정 위원장을 끌어내리겠다기보다는 뭐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자기들 말 안 들어주니까 좀 미워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싶고요. 경제청문회는 저는 이게 뭐 완전히 여당이 안 받기도 어렵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하고 또 이렇게 바터를 하려고 들 겁니다. 근데 경제청문회라는 게 경제 처음엔 실정청문회라고 했죠. 경제실정청문회라고 그런 프레임으로 이름을 그렇죠. 붙이는 거죠. 그렇게 프레임으로 들어오면은 그걸 정부 특히 여당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게 너무 많은 게 꼬이다 보니까 이게 실타래가 풀려가다가 다른 게 들어오면 또 꼬이고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경제청문회 하면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장관 부르고 정부 부처에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국회 열어가지고 상임위하면 그럼요. 예. 장관들 부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쪽 의견도 제가 들어보니까 네네. 경제청문회라는 것을 새롭게 요구 조건 걸었던 한국당 이야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와대의 그런 좀 불만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카드로 답장이 꺼내든 생각이 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기재위 상임위 열면 됩니다. 기재위 상임위 열면 기재부총리 나오고 차관 나오고 담당자 나오거든요. 네. 운영에 열어서 일자리 수석 그럼요. 그 상임위에서 아주 날석에 송곳 같은 질문하고 파헤칠 거 파헤치면 되기 때문에 아마 한국당에서 경제청문회를 요구하면서도 이게 사실은 끝까지 관철시킬 생각이라기보다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제 협상 카드로 조금 하나 더 늘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 예산 같은 경우도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 8월 사실상 국회 휴직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추경안이 심사 기간이 계속 이렇게 국회 개원이 늦어져서 늦춰진 적이 있습니다만 통과가 안 된 적은 거의 없어요. 통과가 되긴 될 겁니다. 그러면 할 때 할 거면 빨리 해주는 게 낫고 그리고 이 추경안에 대한 이 여야 간의 이제 프레임이 뭐냐면 저는 여당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추경안을 던져놓고 이걸 안 받으니까 이건 전부 지금 야당 탓이다. 그리고 안 받으니까 경제가 야당 탓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자수석 나와서 한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것은 추경안이 통과만 되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으로 프레임을 짜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도 추경안을 안 받으니까 경제 실정의 책임이 경제 회복을 못하는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돌리는 것도 문제고 마찬가지 야당도 추경이 문제가 있으면 들어가서 조목조목 따져서 수정안을 내는 게 국회가 할 일입니다. 네. 아, 이 부분은 이게 좀 과다하게 편중돼 있으니까 이걸 빼서 여기다 옮깁시다. 이 부분은 모자라니까 더 합시다. 추가합시다. 이걸 하는 게 본래 국회에서 그렇죠. 예산에 네. 대한 네. 심의의 권한이자 역할이거든요. 그럼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 하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는 그럼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네. 다 그 예산 따져보고 그다음에 불효불급한 거 따져보려면 검토할 게 이것저것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마치 추경안 던져놓고 안 받으니까 경제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돌리는데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야당도 문제가 있으면 들어와서 성실하게 따져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참모들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보니까 정태호 일자리 수석도 어제 추경 안 해서 답답하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정태호 일자 수석 이전에도 네. 이제 복귀양 정무비서관 비서관. 그다음에 네. 강기정 수석이 나와서 이른바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가지고 뭐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야당이 듣기로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네. 제가 알기로도 정태호 수석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 튀거나 과도한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방송에 나가서 그런 말을 한 건데 일자리 수석 입장에서는 추경안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경제 활력을 얻어보려고 하는 이 청와대 입장에서 좀 답답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네. 그 표현을 한 건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그 표현 외에는 또 그렇게 센 표현이 없어요. 그냥 솔직한 네, 얘기일 수 점잖은 있는데 양반이고 근데 제가 이것도 알기로도. 뭐 야당 듣기에는 또 한국당 듣기에는 또 그러니까 그게 또 걸리는 그것도 제가 볼 모양이죠. 때는 강기정 수석이나 복귀양 정무비서관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대놓고 야당을 몰아세우는 것보다는 추경안 통과가 안 된 것을 이제 야당 책임으로 무조건 돌리는 것 같으니까 야당이 기분이 나쁜 건데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을 둘러싼 여야 간에 서로 간에 상대한테 유리한 프레임만 자꾸 씌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국회가 빨리 열어서 들어가서 추경안에 대한 시급성 그리고 추경안의 적절성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를 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조금 불만이나 기분 상한 게 있으면 들어가서 풀면은 금방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국회의사당에서 마주치는 얼굴이고 이제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사우나에서 국회 사우나에서 만나면서 네. 이장 통장 수당 인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20만 원이던 것을 30만 원으로 올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 들어보니까 16년 만에 올리는 건데요. 사실 뭐 숫자가 전국적으로 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장 통장에 20만 원, 30만 원이니까 뭐 50% 올리니까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들여다 보니까 이미 작년에도 여야 간에 합의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16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장 통장이 실제로 하는 업무에 비해서 그리고 네.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 인건비에 비한다면 조금 낮게 책정돼 있다는 게 여야 간에 공감됐기 때문에 네. 지난 연말에도 일단 올려주기로는 이비가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 예산 심사에서 기재부에서 이게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이건 아직 규정이 없고 좀 시기상조라고 반대를 했고 그렇군요. 그렇다가 이번에 지금 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훈령을 바꿔서 올려주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당도 조금 멋쩍은 게 이미 지난해 합의를 해줬는데. 정기 예산 심사에서 이 부분을 좀 올려줬는데 필요성을 다 공감했던 사람인데 네. 지금 왜 올리냐고 따지는 것도 웃기는 거고요. 네. 여당도 지난해에는 이미 기재부, 그러니까 우리 정부 여당에서 반대했던 걸 갑자기 올려주면서 마치 당정협의회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너무 또 선전하는 것도 제가 볼 땐 조금 속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건 별 이슈가 안 되는 건데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 아마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야는 서로 간에 총선 민심용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만 원 상태에서 16년 동안 안 바뀌었으면 사실 올릴 때가 되긴 됐습니다. 근데 야당이 이게 시점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총선용 생색내기다 이렇게 한국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뭐 청와대 참모들 건도 그렇고 국회 정상화건도 그렇고 저는 야당이 지적할 지점들은 있는데요. 네. 근데 좀 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좀 너무 아까 바른미래당 얘기도 했습니다만 목리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부분들 뭐 국민청원 뭐 정당 해산 청원이랄지 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뭐 국민 소환제 이런 건 국민들이 청와대 청원에 올렸고 물론 뭐 거기서 정무수석하고 정무비서관이 나와서 한 거에 대해서 적합하느냐 하지만 충분한 설명을 할 때 그 대상을 가지고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야당이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좀 넘었으면은 그 청원을 했던 수많은 그 국민들이 볼 때 뭐 이렇게까지 또 야당이 공격하지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 부분도 이분들이 9만 5천 명이에요. 9만 5천 명이고 그 16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한 36.8%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올리는 게 과하지 않죠. 20에서 10만 원 올리는. 근데 또 여기에서 한국당이 뭐라고 하냐면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워낙 기장들 뭐 이런 분들이 사실 말하자면 전국 조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9만 5천 명에다가 가족들 2, 3인만 합쳐도 수십만 명인데 저는 현금 살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모욕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언제 오르냐면요. 내년 1월입니다. 그리고 총선이 4월이니까 전까지 하면 3개월이에요. 그럼 우리가 30만 원을 지금 살포 당하는 거냐? 30만 원 받고 우리가 그러면 여당 선거운동을 돕거나 찍는다고 야당에서 보느냐? 이게 좀 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본질은 물론 아까 김 교수님 말씀대로 많이 합의된 사안이었고 그 국회 가가지고 한국당 의원들을 보면은 다 들어보면은 약간 좀 쌤통이 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세게 괜찮은 건데.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그렇죠. 상황이고. 괜찮은 거였는데 자기들이 실기하니까 좀 근데 뭐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집권당의 프리미엄 아니겠습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국회 얘기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여기 이 분석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그 홍문종 의원이 태극기 집회 발언 가서 기천 명의 당원들이 여러분과 함께 태극기를 같이 들기 위해서 곧 탈당을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정계 개편에 대한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같이 묶이고 그리고 친박과 관련된 어떤 신당이 따로 하나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이 이제 발언하면서 이제 사실상 그 이른바 내년 총선 대비한 야권 정계 개편론이 이제 불씨가 좀 당겨진 건데, 근데 잘 봐야 될 게 그 같은 성향의 강경한 입장이었던 김진태 의원조차도 홍문종 의원이 나가도 많이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친박 연대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가더라도 실제 성과는 미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단 찻잔 속의 태풍을 일단 평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홍문종 의원이 저렇게 하는 건 사실상 홍문종 의원은 지금 재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재판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유죄 판결이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내년에 총선 출마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문종 의원의 저 발언은 실제로 보면 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황교안 체제로 치러질 이 한국당 중심의 총선 전략에서 과연 태극기 부대가 따로 떨어져 나가면서 바른미래당과 여타 야당과의 정계 개편을 용이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라고 이제 보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편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별다른 거 없는데 홍문종 의원 개인의 어떤 신상과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황교안 체제가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가지니까 거기에 불만을 가진 강성 세력들이 떨어져 나가려는 정도로 보는 것인데 큰 틀에서 보면 과연 야권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홍문종 의원 개인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다음에 태극기 부대가 그렇게 홍문종 의원을 따라가지고 황교안 체제에서 어떻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탈해 줄 정도로 지금 일사불란하지 않거든요. 그 안에도 굉장히 복잡한 세력도 있기 때문에 문제의 일단 논의의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첫 단추를 열어 제끼는 그런 식으로 방향으로 갈 것까지는 아직 않을 거라고 한 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보수발 야권발 정계 개편의 가능성 그리고 홍문종 의원이 이 발언을 한 이유 배경 뭐라고 이거는 뭐 분석하십니까? 정계 개편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그건 가기에는 쉽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건 뭐냐면 공천 물갈이 플러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말쯤 사면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공천 물갈이는 분명히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대권을 위해서라도 물갈할 겁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심어놨던 당협위원장도 다 바꾸려 할 거고요. 좀 전에 그 당내에서 핵심들 사이에 나온 얘기들이 이른바 탄핵 책임론. 그다음에 2016년 총선 책임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물갈이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홍문종 의원 입장에서는
일단 선도적으로 얘기를 꺼내서 40~50명 얘기하는 게 쉽게 말하면 현역 중에 공천 못 받은 사람이 그 정도 될 것 않겠느냐 하면서 그럼 우리가 세를 모을 수 있다는 건데요. 아하. 그때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법원 다 끝나고 그렇군요. 연말이랄지 연초랄지 사면이 된다면은 그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중심점이 되니까. 한번 모아보겠다. 근데 이거는 뭐 홍문종 의원의 생각인데 네. 제가 볼 땐 2008년도 친박연대 할 때 박근혜의 힘과 이미 퇴임하고 탄핵당해서 지금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은 큰 차이가 있다. 네. 그래서 설사 친박연대 깃발을 든다 하더라도 거의 영향력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